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자, 국제유가도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우는 0.3% 상승, S&P 500 지수는 0.41%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소폭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건 장 초반에는 부진을 했죠. 마이너스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지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죠. 장막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한 데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연일 상승하던 국채금리도 하락세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험 자산인 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고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이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꺾인 점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애를 태우던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여부였는데요. 어제 공화당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0월 18일 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자, 그 법안 통과가 공화당의 반대로 계속 무산이 되면서 이 시장에는 증시를 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해왔었죠. 하지만 어제 공화당 원내대표가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디폴트 우려가 사라졌고 시장은 바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18일까지 끌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미국 증시도 탄력을 받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ADP 전미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56만 8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42만 5천 명을 웃돌았는데요. 자, 5월에 88만 2천 명 증가로 대폭 늘어난 이후로 6월, 7월, 8월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9월에 다시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8일에 발표 예정인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이죠. 연준은 현재 고용지표와 물가 상승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개선은 곧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면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금씩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 무조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의 조정도 어쩌면 이 테이퍼링을 염두에 둔 그런 조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결국 이 경제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가 상승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의 변동성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국내 주식을 보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특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역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엔터 관련주들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이 장기 투자를 고려했을 때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주식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미국 증시는 특히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전 세계 돈이 몰려들고 있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장의 높은 수익률보다 정말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1년에 10%나 20% 혹은 그 이상이 될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5년 혹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에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주목받는 기업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2차전지 얘기를 좀 드리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만 전기차는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테슬라, 니오와 같은 새로운 전기차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런 업체들은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하지만 2차전지만큼은 한국과 중국 두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 업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전기차 업체를 고객으로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수혜는 2차 전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제는 SK온으로 불러야겠죠. 얼마 전에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를 했죠.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CATL을 비롯한 BYD 등이 있는데 최근에 점유율을 보시면 1위부터 8위 사이에 3위인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 업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2차전지만큼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NCM, 이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CATL과 BYD는 리튬 인산철과 같은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과 성능인데요. NCM이나 알루미늄까지 포함된 NCMA 등의 3원계 배터리는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충전 후에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또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특성상 오래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싸도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오래 달리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화재 등 안전성 부분에서는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중국 시장은 이런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모델 Y에도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있고 테슬라는 이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에서 3분의 2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죠. 자, 그만큼 높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서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폭스바겐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등 최근 들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현재 특허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테슬라도 그 시점부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을 했죠. 자, 내년 4월이 되면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가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LFP 배터리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3원기 배터리만을 고집해왔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에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SK온은 최근에 분사를 하면서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LFP 배터리 관련 전략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판매된 전세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량은 108GWh로 전년 동기 대비 157%나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 3원계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사용률은 155%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3원계의 비중이 압도적이긴 한데 같은 기간 이 LFP 배터리의 사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0%나 증가를 하면서 5위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LFP 배터리의 상승 추세를 국내 배터리 업체도 간파를 하고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분명히 3원계 배터리와 같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원가를 낮춰서 보다 싼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고려한다면 LFP 배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중저가의 LFP 배터리와 고성능, 고가의 3원계 배터리 정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고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 또한 늘어나면서 어느 시점엔 배터리 부족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미국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공장을 늘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탈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흐름은 1, 2년 이렇게 단기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꾸준히 한번 2차전지 관련 투자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2차전지 ETF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이라는 세 가지 ETF 중에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3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KRX이고요. 2차전지 중소형 소재 부품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